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올해 67살의 김순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젊었을 때 저도 꿈이 참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과 앉아서 우리의 미래 남편에 대해 수다 떨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네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도 인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잖아요. 저는 25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든든했어요.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잔잔하게 피어나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집을 얻어 새 살림을 차렸어요. 보증금 70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둘 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지만 서로를 위해 애쓰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죠. 결혼한 지 2년 만에 딸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은 미경이에요. 갓난아기 미경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작고 여린 생명이 저희 부부의 전부였어요. 남편과 저는 미경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았죠. 우리 딸은 꼭 대학 보내야 해. 미경이는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해.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미경이가 5살 되던 해 겨울, 남편이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대요. 남편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해요.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는 이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럴 순 없어. 우리 미경이는 어쩌지? 그런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저 혼자 미경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막막했죠.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어요. 미경이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무너지면 미경이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온통 미경이를 위한 것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식당 일도 했고, 봄이면 산나물도 뜯으러 다녔어요. 겨울엔 장갑 공장에서 밤샘 작업도 했고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미경이를 위해서였으니까요. 미경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공부만 열심히 했죠. 저는 그런 미경이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항상 책상에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고생 끝에 미경이를 대학에 보냈어요. 그날 미경이가 입학식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딸 봐요. 대학생이 됐어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속으로 그렇게 말했죠.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찌 그리 허무한지. 미경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큰 회사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미경이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소식이 끊기더라고요. 가끔 전화해도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만 듣곤 했죠.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고 와도 몇 시간 머물다 가기 바빴어요. 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지만 그래도 전 딸이 잘 살기만을 바랬어요. 내 딸 잘 되는 걸 보는 게 엄마 된 도리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제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미경이는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많이 걱정했죠. 왜 결혼을 안 하나,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볼까도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미경이의 삶에 간섭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도 가끔 애둘러 물어보곤 했어요. 미경아, 요즘 좋은 사람 없니?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미경이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미경이의 대답에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혼자 사는 게 행복한 걸까? 나이 들어서 외롭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죠.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한창 더운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화면에 미경이라고 떠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아마 여러분도 오랜만에 자식에게서 연락 오면 그러실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슨 일 있나 싶어 걱정도 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미경아, 엄마야. 무슨 일 있니? 그렇게 물었죠. 미경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몰라요. 드디어 딸과 가까워질 기회가 온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물론 청소를 부탁하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딸의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그려, 엄마가 가서 해줄게. 언제 가면 되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들떠서 나왔어요. 미경이는 내일 아침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서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설레는 마음에 뒤척이다 새벽 4시쯤 일어나 짐을 쌌어요. 별로 가져갈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시장에서 팔다 남은 싱싱한 채소들, 손수 만든 김치, 미경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김, 그렇게 하나하나 챙겼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곳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에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따라 걸어가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미경이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우리 딸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미경이가 보고 놀라겠지? 이렇게 일찍 왔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미경이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미경이의 표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반가움보다는 약간의 당혹감이 얼굴에 묻어났죠. 엄마, 벌써 오셨어요? 라고 하는 목소리에서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그래, 일찍 왔구나. 오랜만이다, 나 미경아. 라고 말했어요. 미경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경이의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비싸 보이는 가구들. 모든 게 너무나 멋져 보였죠. 우리 미경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왜 한 번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경이는 저에게 집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 주더니 곧바로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어요. 엄마, 여기 청소해야 할 곳이 많아요.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말하더니 문을 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저 청소부로 취급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애써 눌렀어요. 미경이가 바쁜가 보다.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딸의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니 정말 넓더라고요. 방도 여러 개고 욕실도 2개나 있었어요. 이 큰 집을 혼자 청소하려니 조금 막막했지만 딸을 위해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죠. 청소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미경이의 방에 들어갔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미경이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미경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제가 서 있었죠.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지금은 청소할 때야. 미경이가 돌아오면 깨끗한 집을 보고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청소했어요.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도 했어요. 주방에서는 싱크대를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았고 냉장고도 정리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온 집안이 깨끗해진 걸 보니 뿌듯했죠. 이제 미경이가 돌아오면 놀라겠네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미경아, 다녀왔니? 엄마가 열심히 청소했어. 그런데 미경이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짜증난 것 같기도 했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경이가 말을 잘랐어요. 엄마, 신발장 좀 봐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어떡해요? 내일 아침에 늦겠잖아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열심히 정리했는데. 미경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다시 정리할게. 미경이는 한숨을 쉬더니 거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죠. 미경이가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또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 좀 봐요. 아직도 먼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꽃병,
깨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닦았어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청소했는데 딸은 제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죠.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미안해, 미경아. 엄마가 미처 못 본 것 같아. 내일 더 열심히 할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 미경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죠. 미경이는 한숨을 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거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딸의 반응에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느라 애를 썼죠. 내가 뭘 잘못했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미경이가 준비해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죠. 딸과 함께 있다는 기쁨과 딸의 차가운 태도에 대한 서운함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죠.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창문을 닦을 때는 유리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열심히 문질렀고, 바닥을 닦을 때는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구석구석 닦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미경이가 돌아와서 깨끗해진 집을 보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를 칫솔로 문질러 닦았고, 싱크대는 기름때 하나 없이 깨끗이 닦았어요. 빨래도 했죠. 미경이의 옷을 정성스럽게 빨아 햇볕에 말렸어요. 저녁이 되어 미경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기대에 차 있었어요. 이번에는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경이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달랐어요. 엄마, 이 꽃병 좀 보세요. 이렇게 닦으면 어떡해요? 흠집 났잖아요? 미경이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조심스럽게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미경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엄마, 이 창문 좀 봐요. 아직도 얼룩이 남아있잖아요. 제대로 안 닦은 거 아니에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딸은 제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미안해, 미경아. 엄마가 미처 못 본 것 같아. 내일은 더 잘할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 미경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죠. 미경이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완벽하게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일은 꼭 잘할 거야. 미경이가 기뻐할 때까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밀어냈어요. 미경이는 내 딸이야.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날이 갈수록 미경이의 요구는 더 심해졌어요. 청소뿐만 아니라 빨래,
요리, 심지어 정원 가꾸기까지. 저는 쉴 새 없이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또 일했죠. 피곤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미경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미경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새벽 시장에 다녀오기도 했죠. 미경이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잠깐 숨을 돌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미경이가 퇴근할 때쯤이면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미경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요리책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며 열심히 노력했어요. 주말이면 정원 가꾸기도 했어요. 미경이가 예쁜 정원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꽃도 심었죠. 손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가 아파도 개의치 않았어요. 딸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 그 모든 게 견딜만 했거든요. 하지만 미경이의 반응은 항상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이 요리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엄마, 제 옷다림질이 잘 안 됐네요. 주름이 남아있어요. 엄마, 정원에 이 꽃들 배치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항상 웃으며 대답했죠. 알겠어, 미경아. 다음엔 더 잘할게.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의 남자친구가 집에 왔어요. 미경이가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저는 깜짝 놀랐죠. 하지만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와요. 그런데 미경이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는 저를 소개하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딸의 태도에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귀는 자꾸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에 기울어졌어요. 미경이와 남자친구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때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슬며시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이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까 그분은 누구세요? 어머님이신가요? 그때 미경이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청소 아주머니예요. 청소 아주머니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딸이 듣고 화낼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어요. 청소 아주머니. 그 두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제가 이제껏 딸을 위해 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어릴 적 미경이를 업고 병원에 뛰어갔던 일, 학교 운동회 때 응원하러 갔던 일, 월급으로 미경이에게 옷을 사줬던 일.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요리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칼로 야채를 썰다가 손가락을 베기도 했죠.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가슴속에 있었어요. 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그 허탈감과 서러움이 저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미경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어요. 식사 준비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미경이를 불렀어요. 미경아, 저녁 준비됐어. 미경이와 남자친구가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뒤로 물러나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둘 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제자리가 어디인지 더욱 뼈저리게 느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미경이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이제 들어가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이불을 꼭 깨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청소 아주머니,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어 아프게 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미경이는 제가 준비한 아침을 먹지 않고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오늘은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 말을 남기고 미경이는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아침 식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제 정말 끝인 걸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미경이와의 관계가 이대로 계속될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미경이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미경이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사진 속 미경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만 실수를 했어요. 책상을 닦다가 팔꿈치로 액자를 쳤고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당황한 마음에 얼른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만 손가락을 베고 말았죠.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엄마, 어디 계세요? 미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액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피 흘리는 손은 어떻게 숨겨야 할지. 미경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깨진 액자와 피 흘리는 제 손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미경아. 실수로 액자를 떨어뜨렸어. 엄마가 다시 사줄게. 그런데 미경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순식간에 화난 표정으로 바뀌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못할 거면 그냥 가세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경이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저는 바로 사과했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지만 미경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말했죠. 더 이상 엄마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에게 매몰차게 쫓겨나다니. 이게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미경아, 엄마야. 내 엄마라고. 저는 흐느끼며 미경이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미경이는 차갑게 저를 뿌리쳤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액자 하나로 이렇게 난리를 치다니. 엄마가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청소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청소는커녕 이렇게 물건만 망가뜨리고. 미경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실수요? 엄마, 이게 처음이에요. 엄마가 저번에 꽃병에 기스냈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커튼 찢어먹었잖아요. 매번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예요? 아니, 그게. 엄마가 노력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요? 엄마, 제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요? 엄마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엄마가 한 게 뭐예요? 미경아, 엄마가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잖아. 그게 다예요? 엄마, 저는 엄마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해주길 바랬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랬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자기 방식만 고집했죠.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엄마가 고칠게. 이제 와서요? 엄마,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제 지쳤어요. 엄마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집착 같은 거, 저는 그게 싫어요. 저도 제 삶이 있다고요. 근데 엄마는 그걸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미경아, 엄마는 그저 널 위해서. 그만해요.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세요. 엄마의 널 위해서라는 말이 얼마나 저를 옥죄었는지 알아요? 저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엄마 없는 제 삶이 필요하다고요. 미경아, 그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엄마 마음? 그럼 제 마음은요? 엄마는 제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엄마가 무슨 부담을 줬다는 거니? 엄마는 그저 너가 잘 되길 바랬을 뿐이야.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엄마의 그 과도한 기대, 그 지나친 관심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는 엄마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 살기 싫어요. 미경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줘. 엄마가 고칠게. 엄마, 이제 와서 고치겠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제 감당할 수 없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삶이라니. 엄마가 네 삶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 맞아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제 삶을 방해했어요. 제 모든 선택에 간섭하고, 제 의견은 무시하고, 항상 엄마 뜻대로만 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엄마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랐던 거지.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엄마,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미경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너무 옥죄었구나. 이제라도 엄마가 변할게.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엄마와 연락 안 하고 떨어져 살기로요. 제발 받아들여 주세요. 아니, 그건 안 돼. 엄마가 어떻게 너와 연락 안 하고 살 수 있겠니? 엄마에겐 너가 전부인데. 그런 말 들을수록 더 숨이 막혀요. 엄마, 저는 엄마의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엄마의 딸일 뿐이에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라고요. 하지만 미경아, 엄마는 너가 필요해. 엄마는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사세요. 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엄마의 행복을 저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그래도 미경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가 정말 변할게.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그런 말 들을수록 더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미 결심했다고요. 제발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미경아, 꽃병 하나 깼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그거 하나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꽃병은 엄마가 잘못한 문제예요.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엄마도 성인이잖아요. 미경아, 너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나 해? 엄마,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에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 관계를 이제는 끝내야 해요. 미경이는 그 말을 남기고 방에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딸에게 쫓겨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됐지? 짐을 싸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방 안에 있는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미경이와의 추억을 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딸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어요. 미경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나 봐요. 그런데 꿈에서 어린 미경이를 만났어요. 유치원에 다니던 때의 미경이었죠. 꿈속에서 미경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기는데 그 따뜻함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눈을 뜨자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더라고요. 아침이 되자 저는 짐을 쌌어요. 사실 짐이라고 해봐야 얼마 없었죠. 미경이 집에 올 때 가져온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면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각 물건마다 미경이와의 추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짐을 다 싸고 나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제 이 방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여기 있는 동안 미경이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걸 실감하니 정말 슬펐어요.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미경이의 방문이 닫혀 있는 걸 봤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노크를 하고 작별 인사라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까? 결국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경아, 엄마 간다. 건강하게 잘 지내.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딸은 제가 떠나는 걸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내 딸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딸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이게 정말 끝인 걸까? 내 딸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미경이가 뒤쫓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밝더라고요. 그 따뜻한 햇살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춥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저는 딸에게 쫓겨나 집을 떠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허탈한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어요.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그동안 제 인생의 전부였던 미경이. 그 미경이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제가 자주 가던 공원에 도착했어요. 그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을 돌렸죠.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들과 함께 산책 나온 젊은 부모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미경이가 어렸을 때 이런 공원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경아, 조심해. 넘어지면 다쳐. 엄마, 나 그네 태워줘. 우리 미경이 잘한다.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의 대화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땐 미경이가 저를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저 또한 미경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순수했던 모녀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벤치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옛 친구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친구였죠.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 친구에게 연락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영수가. 나 순미야. 어머, 순미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나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잠깐 너희 집에 머물러도 될까? 다행히 영숙이는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그제서야 조금 안도가 됐죠. 집에 돌아가기 싫었는데 적어도 당장 잘 곳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미경이를 두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영숙이의 집으로 향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미경이가 마음을 바꿔 저를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딸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했어요. 가슴 속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죠. 이게 정말 끝일까? 다시 미경이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있었어요. 언젠가는 미경이가 저를 이해하고 다시 찾아줄 거라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숙이 집에서 며칠 신세를 지다가 결국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먼지 쌓인 가구들과 퀴퀴한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한동안 비워둔 집이라 그랬나 봐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죠. 찬 바람이 들어오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적막감이 밀려왔어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니 미경이와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저기 소파에서 미경이가 졸업식 옷을 입고 사진 찍던 날, 식탁에서 미경이 생일 축하하며 케이크 자르던 날. 그 모든 기억들이 저를 덮쳐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딸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어 아프게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집 안 청소하고 밥 해 먹고 TV 보다가 잠드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 모습이 처참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진 채 입고 있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돼.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죠.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갔어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으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독학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죠. 손뜨개 목도리를 완성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성취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경이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밤이면 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미경이에게 하고 싶은 말, 속상한 마음, 그리운 마음. 모든 것을 일기장에 털어놓았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요즘은 근처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고 미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곳에 가는 게 하루의 낙이 됐어요. 특히 글쓰기 수업이 재미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글을 쓰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같았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미경이가 항상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족도 결국 인연이에요. 소중히 가꾸지 않으면 언제든 멀어질 수 있어요. 젊은 분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자식만을 위해 사시지 마세요. 저도 그랬다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식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삶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이런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가족 간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매우 연약해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세 깨어질 수 있죠. 날마다 조금씩 노력하며 그 사랑을 가꿔나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직도 미경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미경이가 저를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이 오면 저는 미경이를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경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가 엄마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미경이를 기다리는 것만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보려고 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글쓰기를 통해 제 마음을 치유하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고 이런 작은 일상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는 동네 작은 빵집에서 일도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비록 미경이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미경이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해요. 명절이나 미경이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더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자신에게 말해요. 괜찮아, 순미야. 넌 할 수 있어.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겪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는 기쁨도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누군가의 엄마나 청소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가족이든 타인이든 모든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한쪽의 희생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때로는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처럼 힘든 일을 겪으셨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살아보세요. 젊은 분들께도 부탁드려요.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세요. 솔직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미경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경아, 엄마는 널 언제나 사랑해. 너가 행복하길 바래.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때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